네, 반갑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정치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정치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의 신뢰도에서 정치인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러나 오늘도 정치를 꿈꾸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저는 박재홍입니다. 법학 박사 및 교수로서 법학 정책 논문 16편, 법학 서적 20여 권을 출간한 특히 금융법, 환경법, 노동법, 기업법 등 민생개혁 전문가이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2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하였으며 또 사회복지 효능원의 임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르신 사회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른미래당 연제구 지역위원장이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다양한 경륜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계련의 싱크탱크인 자사위원회 운영위원이며 시민단체 고마리 실천연대 대표입니다. 한국은 밖에서 볼 때 외국인들이 선진국이라 합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반도체, IT 산업, 자동차, 조선, 현문 미사일, K9, 자주포, 4.5세대 스텔스, 기기, 비행기인 KTX-KFX의 전투기 제조하고 있는 막강한 육군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입니다. 또 한류 문화 잘 가까워진 대중교통 수단 등 치안 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얀마 국민의 민주평화 시위에서 유엔과 한국에 의존하는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영국의 G7의 초청 그리고 D10의 가입 요구 중국의 자유항해를 위한 중국의 동남해 사커드의 가입 요구 등 선진국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한국에 구애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가는 매우 높게 매겨져 있고 지금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허접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유와 기득권을 혁신하고 정치개혁의 당위성의 필요성에서 우파 정당과 제야 시민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혁신입니다. 이는 결국 선진국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우파 정치가 나아가야 할 혁신 그리고 대통합과도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보수 우파가 중시하는 시장경제 우선의 정책의 중요성과 사람이 먼저라는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인본경제 시장정책의 허구성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셋째, 정치개혁 부산연합 즉 정계련과 그리고 자유사회연구소의 자사위원회 역할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세 가지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핵심 과제 중에서 우리 정계련의 싱크탱크인 자유사회연구소의 역할과 모두가 이 문제가 관련 있기에 자사위원회 앞으로 나아갈 방향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사위원은 정계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나침판이자 방향키입니다. 정계련은 정치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보수 우파의 시민사회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선정에 압박할 단체로서의 기능이 기대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계련의 두뇌 조직으로는 자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가 나갈 방점은 자유와 시장 경제에 맡기는 친자본과 기업 정책입니다. 진보 레디컬스는요 30% 정도, 그리고 우파는 35%, 실용적 정도 즉 모데라떼는 25% 정도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신의 이념지향을 밝히기보다는 남의 이념을 따라가는 해바라기성 가치관의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진보는 사회 공동체 성격의 주거 복지에 부동산 정책의 주된 내용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우파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시장 경제에 따른 경기 부양가 그리고 경기의 조절 수단으로 서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진보는 한마디로 약을 잘 팝니다.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포퓰리즘에 입각한 재난지원금의 표주기포, 구걸하기 정책, 사람이 먼저다라는 알 수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의 인본적 정치, 경제, 사회 정책의 실행, 선전에 또 강합니다. 얘네들은요. 위장 전술에도 강합니다. 분리하면 여론을 물타기로 하고요. 또 이수 전환해서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꼼수, 또 꼼수 정세 등 꼼수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는 이것저것 눈치보다 안되면 기득권에 기대어 안일주의에 빠지고 엉뚱한 것에서 숙련을 찾는 길을 헤매다가 또 당하고 있지요. 즉 통합이 안 된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의 핵심 내용에서 우파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으로서의 진정성은 자유시민적 삶을 사는 중산층을 보호하는 민생경제와 관련한 이슈에서 시장경제 질서의 보장 원칙 아래에서 자유와 국민 선택권을 지켜내는 정치개혁에 우선해야 한다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몰락과 중산층은 몰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향후 이 몰락한 자영업자와 중산층, 중소기업 등을 재건하고 자립하게 할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우파가 같이 또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표를 주는 사람 중심으로 우파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보수에서 중도라는 지지 세력까지 확장하여 있어야만이 모든 선거에서 이깁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진에서 또는 후보 쟁탈전에서 중도의 안철수까지 포용하고, 요즘 최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제3지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페북 등의 SNS 글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중도 추정의 지지를 얻는 우파 후보자가 바로 높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계련과 우리 자사연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사연의 역할은 자유와 공화 그리고 대통합이라는 기본 틀 및 그 핵심 내용을 만들어내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정치인을 훈련하는 정치학교이기도 합니다. 자사연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인식과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예참 세대라 부르는 40대 지지율이 높은 이것을 깨뜨리는 방안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교조 친성향의 교육감을 어떻게 내년 선거에서 우파의 교육감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대한민국의 교육에 나갈 바른 지향성, 그리고 이를 위한 시대적 가치에 적합한 해결 목표의 제시 등이 우리 자사연의 주된 역할이지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민이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시민이 정치를 알아야 민주주의가 바로 지켜집니다. 자사연의 정치 분과에서는 앞으로 펼쳐갈 아카데미를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 임무수의 강연 등, 그리고 정치 이념 내지 가치관의 검토, 지방분권과 부산시의 재정을 검토하는 것, 우파의 정책 강령을 제시하는 것, 제19대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실천 정도는 어떤지와 그 쟁점 등의 허구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탈중앙화와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강연할 것이고, 지방자치의 이해와 지방균형발전에서의 지방위원이 갖춰야 될 역할의 제고, 또 다함께 잘 사는 길 찾기에서 우파의 향후 시민 행동 등 이런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재 배출의 역할과 정치학교의 교실로서의 강력한 시민단체 활동으로서의 나아갈 내용 등이 바로 우리 자사연에서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정계능과 자사연의 인재는 우리 당협위원장의 진입도 앞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존 우파 당협위원장의 의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선거 때마다 자기 식구 챙기기, 그리고 꼬봉공천, 자본이 공천 기준에 능력이 되어 있죠. 나아가 정치 가치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정치꾼들을 자기 사람이라 해서 마구 공천해서 내보내고,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이 봤을 때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합니다. 이런 쓴소리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또 우파 정당은 탈피하고 이탈해 가야 합니다. 제가 선거를 3번 치러봤습니다. 3번 치르면서 느낀 점이기도 하죠.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우파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거개혁에서 선거법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구청장은 정당 추천 공천제로 하지만은 지방위원, 시의원, 구의원의 추천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래서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정치개혁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 공보나 선거 벽보 부착에 또 한번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기호 번호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북구 선진 유럽처럼 1번, 2번, 3번, 4번 가나다라 기호 대신에 그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그리고 사회봉사 경륜 등을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방향으로서의 선거법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에 휘둘리지 않은 지역 봉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기호를 폐지한 이 제도는 정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필요합니다. 또 각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즉 공심위에 정계련의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당에 또 당협위원장에도 시민단체, 우파시민단체 바랍니다. 소속에 공천심사위원이 들어가서 역량 있는 시민단체 인재를 발굴한 그 인재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공천개혁도 생각해 볼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기존 태극기 집회 등 기존 우파 시민단체는 강압적인 국가 권력에 지향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활발히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널리 확산시킨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과거 산업화를 이룬 공적에 대해서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은 세계화와 IT 초고속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자유우파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파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고 시장경제체제가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이익과 기득권에 집착한 싸움을 이제는 종식하고 통합을 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도 폭을 넓히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계련과 자사위원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하여 보수 대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우파 시민단체와 연대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배출에서도 우리 정계련과 자사위원은 큰 역할이 기대되는 단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